바다를 건너려면 물가에 서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타고르는 시인이자 사상가로서 사유와 행동 사이의 균형을 몸으로 체화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이상을 말하고 꿈을 꾸는데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발을 내딛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전합니다. 바라보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관조는 방향을 잡아주지만 그 다음에는 불완전한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타고르는 자신의 교육 사회운동 활동을 통해 사색을 실천으로 연결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 말은 생각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라는 윤리적 촉구가 됩니다. 실제 삶에서 이 말은 완벽한 준비를 핑계로 미루는 습관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읽히죠. 계획이 완전하지 않아도 작은 테스트를 시작하고 배우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결국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완성된다. 노자. 노자의 도 사상에서 핵심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문장은 시간과 과정, 리듬을 존중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순서가 있고, 인간의 일도 그 순서를 무시하면 스트레스와 실패만 쌓입니다. 현대의 속도 중심 문화에서는 즉시성과 가속을 찬양하지만 노자는 오히려 느림의 완성성을 가리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신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번아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단계별 목표 설정, 회복 주기 마련, 작은 진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 당장 결과보다 과정의 정합성을 지키는 쪽이 장기적 완성을 가져온다는 철학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도전을 받는다. 빅터 프랭클.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 조건을 통과한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 삶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환경 통제가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태도라는 아주 실천적 메시지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책임을 맡을지는 항상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프랭클의 사례에서 보듯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붙잡는 순간 비로소 심리적 회복력이 생깁니다. 일상에서는 예기치 않은 실직이나 병, 관계의 단절 등 통제 불가한 일을 만났을 때 감정의 인정, 애도, 의미 찾기 작은 책임, 루틴, 도움 주기, 설계로 이어가는 방식이 프랭클의 철학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을 없애지 않지만 고통과 함께 살아갈 힘을 길러줍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 삶을 읽어낸 사례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은 현실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회복력과 연대의 힘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위로나 자기 연민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경험을 타인과 나누며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켈러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자와 소외된 이를 위한 목소리로 전환했습니다. 실천적으로는 고통의 순간에 작게라도 일상을 회복하는 루틴, 수면, 식사, 운동, 도움을 청하는 네트워크 만들기,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누군가와 나누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의 메시지는 개인적 회복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과 연대로 확장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전심으로 가라. 공자. 공자의 사상은 수신과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 철학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의 집중과 책임 있는 태도가 삶을 결정짓는다는 공자의 핵심을 응축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마음을 반쯤만 담으면 결과도 반쪽짜리가 되고, 반대로 전심으로 임하면 사소한 일도 깊이 있는 의미를 낳습니다. 공자는 외적 성공보다 내적 성찰과 행위의 성실함을 중시했는데, 이 말은 곧 작은 일에 대한 정성이 결국 인격을 만들고 공동체를 세운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적 적용으로는 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집중 훈련, 관계에서의 성에 있는 경청, 그리고 직장 가정에서 맡은 바를 온전히 완수하려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공자의 메시지는 실천의 일관성이 쌓여 결국 삶의 방향을 완성한다는 오래된 진리를 전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제26대 대통령이자 진보주의 정치인 루즈벨트는 신체적으로 병약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강인한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이 말은 자기 신뢰가 모든 성취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보다 먼저 스스로의 한계를 상상하며 멈추곤 하지만, 루즈벨트는 믿음 자체가 이미 행동의 절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결과는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언어, 표정, 행동은 그 신념을 따라가게 되고, 그 일관성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 문장은 자신감을 과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심보다 신뢰를 먼저 선택하라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격려입니다. 행복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평생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설파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행복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조건, 돈, 성공, 사랑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그 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작은 선행 속에서 자라나는 내면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즉, 친절하게 말하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마음을 돌보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이 문장은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조금씩 만들어 가라는 따뜻한 조언으로 읽힙니다. 실패는 단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헨리 포드. 자동차 산업의 혁명가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창안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좌절의 증거로 보지 않고 학습의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말의 진짜 핵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자신을 다시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과정을 수정하고 판단을 정제하며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포드는 실패가 없었다면 혁신도 없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피하려는 대신 그것을 통해 다음에는 어떻게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그 순간 실패는 이미 성장의 문으로 바뀌어 있는 셈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앰브로즈 레드문.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앰브로즈 레드문은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감정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기를 겁이 없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선택의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 더 중요한 이유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랑, 책임, 정의, 신념, 그런 이유가 생길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즉, 용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이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사회풍자를 통해 인간의 위선과 가능성을 동시에 그려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이 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제시합니다. 자아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방황하지만 쇼는 그 반대의 길을 제안합니다. 즉,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자유이자 책임을 의미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멈추는 대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삶은 스스로를 다시 그려나가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